일본차 기업들의 실적이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 속에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가운데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파산하거나 기업 회생에 들어가는 등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으로 잘 알려진 8개사는 도요타, 다이하츠, 스즈키, 마츠다, 혼다, 닛산, 스바루, 미츠비시 자동차입니다. 이들 기업의 2021년 일본 내 생산 대수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739만 대였습니다. 일본차 기업들의 일본 내 생산 대수는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스바루와 혼다의 감소율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차 기업들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C19로 인해 해외 공급망으로부터 반도체 등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차 기업들의 2021년 4월에서 12월기 결산에서는 이익이 증가하거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차 기업들의 실적 회복은 감염증으로 인해 2020년도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 이외에 엔저 현상과 고정지출 축소 등이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엔저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일본차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차 기업들의 감산이 장기화돼도 실적 회복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성차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의 중소기업들로 눈을 돌리면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쿄상공 리서치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 3,692개사의 2021년 데이터가 그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692개사의 2021년도 매출 합계는 11조 7,148억엔으로 2019년도 매출 합계 12조 9,926억엔보다 약 10%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 이익 합계는 2,479억엔으로 2019년도 4,424억엔보다 약 44%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20% 정도에 불과했고 80%에 달하는 기업은 이익이 감소하거나 재정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들 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전혀 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19의 영향으로 재정이 파탄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는 총 37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자동차 산업이 집적돼 있는 아이치가 7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사카, 군마에서 5개 기업, 도쿄, 가나가와에서 각각 4개 기업이 파탄났습니다. 부채 10억엔 이상의 대형 부도 사태도 5건 있었습니다. 이 중 도상 규모가 가장 컸던 회사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위치한 이와이 주식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2020년 7월 31일에 부채 47억엔을 안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와이는 1926년 12월에 창업한 회사로 금속 프레스 가공을 다루고 있는 일본 내 2티어 기업이었습니다. 2013년경까지 약 100억엔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점차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에는 매출액이 100억엔 밑으로 떨어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C19까지 겹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멈춰버리자 타격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도장 업체인 일본 크란트 주식회사는 부채 약 32억엔과 함께 파산하면서 2021년 10월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인쇄물 가공이 주력이었지만 자동차 내장 부품을 도장하는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연간 매출 10억엔 이상을 올리고 있었지만 C19 영향으로 수주가 급감하면서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치기현 사노시에 위치한 산리츠라는 주식회사는 부채 1억 9천만엔과 함께 자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경제 순환 구조 속에서 경영이 악화된 하도급 업체의 연쇄 도산은 일본에서 이렇게 점차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당 3만 개에 이르는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와 수많은 하청 기업으로 형성된 거대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완성차 생산이 막히면 공급망에 혼란이 찾아오면서 하청 업체의 부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엔화 약세도 일본 내 거래가 대부분인 중소제조업체에는 악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재료 등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격 전가도 쉽지 않습니다. 도산한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 중 상당수는
C19 이전부터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C19는 기업 파산의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업 도산은 일본 정부의 자금 융통 지원 체계에 힘입어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 영향으로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안이한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들의 수준은 더욱 감소해버렸고 더군다나 생산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운용 자금을 긴급 대출이나 이자가 아예 없는 제로 대출에 의존함에 연명하던 일본 중소업체들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업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신용 불안은 일본 기업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C19 이전부터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사업 재생 ADR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 재생 ADR은 경영이 파탄나거나 경영 파탄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는 채무 정리 절차의 하나입니다. 브레이크 부품을 제조하는 아케보노 브레이크 공업이나 차량용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UMC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에어컨용 컴프레셔를 생산하는 산덴 등 상장 업체들이 잇따라 사업 회생 ADR을 신청해 채무정리 절차를 밟으며 회생 계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끌고 있는 기업은 일찍이 닛산계 부품 회사로 알려진 마렐리 기업입니다. 마렐리 회사는 공조 시스템이나 컴프레셔 등을 취급하는 일본 내 유명 자동차 부품 회사로 닛산그룹의 유력한 협력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네티 마렐리와 경영 통합을 이루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로 사업 재편과 구조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21년 말 본사 매각이나 비용 삭감 등을 재검토하고 있었지만 실적 악화는 피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사업 재생 ADR을 전제로 금융기관과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있어서 부품 부족 해소에 따른 생산 회복은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일본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더 큰 장벽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은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은 전기차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자동운전 시스템 등의 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진보가 자동차 업계에 혁신을 가져와 IT 기업 등 타 업종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을 위한 대형 투자가 어려운 일본의 중소기업은 도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은 일본의 기간 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감산과 원자재가 급등 기술 혁신은 일본의 기간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있어서 뒤처지고 있는 일본이 과연 생존 위기에 놓인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